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앙선에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자분들 무엇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사고를 피하는 5가지 습관. 5분만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왜 기획하게 됐냐면은 영상들을 보고 바이크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토바이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뭐를 샀다, 뭐 이걸로 모터 캠핑을 하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분한테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책임감 그런 게 조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영상 제작하면서 저의 습관들이나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 딱 20년째입니다. 20년째. 그때부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오토바이 잘 타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얌전하게 타는가, 얌전한 편에 제 기준으로는 얌전하게 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원인이 뭘까? 제가 좀 사실 눈이 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는 예측 운전을 안 하고 항상 확인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몇 가지 좀 저만의 원칙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대방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이거 뭐 나눠준다고 뭐 나한테 해서 세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모두 다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첫 번째, 교차로. 제 실제 상황들이랑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앙선입니다. 4차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갓길, 인도, 횡단보도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 앞에는 교차로인데 이번에 제가 차랑 오토바이를 한 대씩 뽑았어요. 거금을 들여서 지바겐 한 대랑 지박에 신형 카타나 신형 카타나 엄청나죠. 이제 오토바이는 사실 이 차선을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전에는 이 상위 차선 주행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죠. 저도 되게 이 법이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원칙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지금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에도 차가 있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도 차가 있어. 내가 다음에 직진을 받아야 됩니다. 직진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닌데 혹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초록색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는 출발할 때 발진 가속일 것이고 여기는 오던 반성에 의해서 그 탄력으로, 왜냐면 내 정신호니까 정신호에 진입을 한단 말이죠. 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행하는 직진 신호였다,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기존의 직진 신호였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노란불에 진입을 했다, 꼬리물기를 했다, 큰 사고가 났어요. 노란불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속을 하거든요. 회피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오토바이는 이 차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쪽에서 신호위반하는, 야 너 어디 가냐, 이게 차에 가려져 있다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신호가 바뀌더라도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기존에 신호였던 남은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지하게 사고 많이 나는 유형이에요. 앞에 차가 가고 있어요.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 노란불로 바뀌었어. 이 사람은 선택을 하죠. 가속을 해서 지나갈 것인가, 정지선에서 정지를 할 것인가. 가속을 해서 지나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를 발견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속을 하려다 급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럼 오토바이는 이거를 노란불, 쟤 가속하네? 그럼 나도 같이 붙어서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았어. 그럼 그냥 박죠. 이 사고 유형이 또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딜레마 존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좌우에 여유가 있는 차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미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정확하게 멈추시던지 선택을 하십시오. 절대 이 차가 지나갈 거라는 예측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거든요. 최근에도 이 비슷한 사고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하게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그 사고를 두고 오토바이가 잘못을 했냐, 뭐 차가 잘못을 했냐, 자잘못을 뭐 따져서 뭐 하겠어요. 누가 과실이 있고 뭐 의미가 없죠. 사람이 남아있어야 과실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란불이다, 이 앞차가 가속을 한다, 믿지 마세요. 이 차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차를 피해서 주행하시던지 아니면은 멈출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멈추십시오.
정지선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차가 SUV나 이런 차가 아니고 시내버스. 내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직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내버스가 느리게 진행을 해요. 가려서. 그럼 내가 여기서 부앙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배기량이 조금 나오면은 내가 여기서 그 정지선에서 출발을 했다 해도 한 그 교차로 진입 순간에 그 60km 이상 나와버리거든. 좀 땡기면은. 시내버스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내버스가 뭔가 이유에 의해서 극히 서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 기존 차선에서 뭐 신호 위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버스가 옆에 있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럼 교차로를 벗어날 때까지는 버스를 물고 달리세요. 그냥. 버스보다 선행하지 마세요. 탁 튀어나갔을 때 사고 유발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사고 난 당사자한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큰 차에 내가 가려져 있을 경우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는 그 가려져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세요. 벗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상 주행 차량. 지금 현재 60도로인데 차가 지금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비정상 쪽으로. 갑자기 이 차를 추월을 시도하죠. 급하게 추월을 시도할 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차가 유턴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다 쳐 이렇게 가다가도 차가 돌발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가 택시일 경우에 훨씬 그 가능성은 높아. 아니면은 이 차가 이렇게 있어요. 가다가 그냥 꽂는 거지. 손님 태우려고. 이런 이상 행동, 앞차가 갑자기 의미 없는 저속 주행을 한다. 이거는 위험 신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발 행동을 할 준비 과정에 있는 차다. 우선 의심을 하고 보세요. 뭐 비상등도 안 켜고 이런 짓거리 하는 차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결국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속 주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어떤 모션을 취하지 마시고 약간의 관찰하는 텀을 두세요. 뭐 한 2차선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2차선 정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차량 바로 뒤에 이렇게 따라간다. 저 차의 백밀러 쪽으로 내가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백밀러 쪽으로 따라오는 물체가 있다라는 거를 앞차에 계속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추월을 시도하시던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은 100% 그래요. 너무 빨라서 못 봤다. 아니 갑자기 튀어나왔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불리한 건 말 안 하고 꼭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라이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기준으로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이 차량이 봤을 때 매력적일 수 있는 위치인가, 이거를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국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2차선이에요. 2차선.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 이 주행 차선은 상위 차선인데도 한 6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여기는 하위 차선인데도 한 80km로 빠지고 있어요. 여기는 좀 널널하고 여기는 좀 차들이 앞에 좀 보이고, 그러면은 이 차한테 하위 차선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럴 때 이 차는 돌발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차가 급격히 준비 자세 없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차에 가까이 붙어서 지날 때는 내가 감속이든 가속이든 선택할 수 있게 양쪽 중 차와 먼 쪽 이쪽을 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왔을 때 감속을 선택하거나 만약에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 들어오면 진행을 해버리거나 이걸 선택할 수 있게 원 쪽을 선택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지 상태에서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해서 상대 백밀러랑 제 탑박스가 부딪혀 본 적이 있는데 이쪽에 이상하게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줄이 훨씬 길어요. 여기가. 이 세워져 있던 중간에 있던 차가, 저는 줄이 짧으니까 이제 들어가겠죠. 이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인도까지 빠졌다가 백밀러와 제 탑박스가 부딪히고 피해서 들어왔는데 이 운전자도 똑같이 말을 해요. 못 봤다. 당신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나도 뭐 곧 멈춰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미쳤다고 스로틀 땡기겠어. 그냥 지가 못 보면 빠르다고 해요. 어쩌겠어 이게. 저 사람이 못 보면 내가 보여지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제가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는 피할 수가 없었겠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훨씬 짧은 줄에 멈추게 됐어요. 뒤에서 차들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동하는 과정에서도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멈추고도 브레이크를 몇 번 좀 찍어서 전멸을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뒷방을 당할 확률을 좀 낮춰주겠죠.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본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인데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부딪혀버리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더들이 회피할 수 있게 항상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단하시는 분들이 막 반짝이 달고 막 오토바이 소리 크게 막 하고 다니잖아. 나도 그게 보긴 안 좋은데 이해가 돼. 자기가 있다는 걸 계속 주변에 알리는 거잖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으려면 그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여기서 이거 필요 없어. 플렉스 했어. 벌써 이제 5번째 들어왔습니다. 이제 회피기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피기동을 했다. 그분이 라이딩 스킬이 좋아서 회피기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순발력이 좋아서 회피기동을 성공했을 수도 있죠. 근데 회피기동을 했다. 다른 유튜브에서 좀 자극적인 제목, 죽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이라든지 뭐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스킬에 대한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과 탈 수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절대 타선 안 될 사람까지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어떤 신체 능력이 순발력이 좀 떨어지거나 운동신경 좀 없거나 이런 분들도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못하게 할 근거는 없는 거잖아. 이왕 탈 거 그러면 그분들도 안전하게 타야 되잖아. 사실은 회피기동을 안 하는 상황을 만드는 주행 습관이 사고에는 더 유리한 거지.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회피기동을 가급적 안 할 수 있는 상황. 저도 사고를 피한 적이 몇 번 있죠. 한 번은 신호위반하는 차 때문에 제가 교차로에서 7번 봤어요. 차는 이제 직진이고 저도 직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서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졌어요. 제가 따라갔죠. 근데 이제 거기가 병원 응급실 입구였어요. 사실 그 차는 앰뷸런스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도 화가 엄청 나가지고 화가 났으니까 쫓아갔겠죠. 화가 났으니까 쫓아간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뒤에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나도 응급 환자 몇 번 봤지. 근데 그렇게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피했다? 그건 나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 근데 만약에 그 교차로에서 제가 그 선진입을 하지 않았다? 내가 습관이 좋았으면 신호위반 하는 차 보면서 그냥 쯧쯧거리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일을 회피기동 했다면은 사고 직전에 문턱까지 왔다 간 거거든요. 무슨 법칙이라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한 300번인가 경험하면 실제 그 일이 발생한다고. 아무튼 뭐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투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커피숍 들어와가지고 와씨 나 아까 죽을 뻔했다. 와니 아까 봤냐? 걔 그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진짜 뒤집어 맞다. 이 말들이 나오는 동호회는 절대 활동하지 마세요. 거기는 안 좋은 동호회예요. 진짜 위험한 거고 거기 절대 활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빈번해지면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동호회는 좀 멀리 하십시오. 아니면 라이딩 버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같이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까 회피 기동을 안 하는 상황을 만들어라. 두 가지가 있겠죠. 긴급 제동. 긴급 제동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 거고 진짜로 피해서 가속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죠. 내가 그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제동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항상 라이딩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조건들도 항상 고려를 하시고 여유 있는 주행, 좌우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국도인데 뻥 터져 있는데 뭐 이렇게 가드레일 쭉 있는 데 있잖아. 이런 데는 좀 재밌게 타볼 수 있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뭐 합류도로라든지 이제 그런 데들은 당연히 주의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안전운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유를 두기 한계가 이 정도다. 그러면 한계 항상 아래에서 여유폭을 남겨놓고 주행하기 그 부분이 있고 이 다음에 공격적인 안전운전에는 긴급 제동이라든지 회피기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라이딩 스킬을 끌어올려서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건 공격적인 안전운전이 거고 수동적인 안전운전 습관은 안전장비 착용이 있겠죠. 결국 안전장비를 내가 덕을 봤다라는 거는 이미 충격이 난 이후니까 운전 습관도 안전하면서 안전장비까지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죠.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안전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안전한 주행 습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 습관을 지금 좀 강조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사고의 과실 비율을 10으로 봤을 때 6대 4면 욕을 받을 쪽이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 오토바이가 4다. 차량이 사고 과실이 6이다. 오토바이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이미 내가 다쳤어. 무슨 소망이야.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9대 1이다. 진짜 억울하겠지. 근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오토바이 사고. 그럼 내가 일은 진짜 운이 없는 거잖아. 0이어야 돼. 내 주행 습관이. 10이 만나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 저 차가 9를 잘못했을 때 내가 0이면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대가 10이야. 그럼 무조건 사고 나는 상황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만드세요. 뭐 저도 말씀드리면서 진짜 힘든다는 건 알아요. 힘든다는 건 아는데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주행을 하십시오. 내 한계를 쓰지 말고 한계 한참 아래에서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려고 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사고 나는 상황을 심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이크 유튜버가 아니고 여행 유튜버인데 바이크라는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버라고 저희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의 시선 처리라는 거는 코너링의 안쪽을 바라보고 돌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오토바이로 바라봤을 때 사실 풍경은 대부분 코너의 바깥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의 본질과 라이딩의 본질에서 모순이 생겨. 내가 라이딩을 잘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풍경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코너를 탈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여행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라이딩의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 그분이 라이딩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그거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시선 처리가 느슨하더라도 여유 있게 달리면서 풍경을 바라보는 쪽이 좋습니다. 계절마다 다 다르고 같은 길을 다녀도 다 달라요. 그냥 그날 공기가 다르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달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달릴 것이고 저희 때문에 입문하신 분들도 그런 주행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 토크를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보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무조건 안전이 최고니까요. 모험이라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즐거운 거지 내가 통제를 못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 그거는 무모한 거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라이딩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언급했던 내용 이외에 본인들이 라이딩을 즐기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팁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많이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안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농담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숙연하네요, 형. 뭐 쉽게 농담을 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살아남으세요. 이상 오늘도 더스티너 부릉부릉 안돼 오늘은 천천히 부릉부릉 조금씩 가면 안돼 조금씩